이야기 솜사탕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CD에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지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마음과 귀를 열고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 솜사탕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딸꾹 공주와 뿡뿡 왕자. 아주 오랜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인자한 임금님과 항상 미소 짓는 왕비님, 그리고 예쁜 딸꾹 공주님이 살았어요. 왕궁에는 친절하고 일 잘하는 신하들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왕궁에는 날마다 장미꽃 잼과 꿀을 바른 과자, 설탕을 흩뿌린 케이크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딸꾹 공주님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18살이 되는데도 결혼하자는 왕자님이 아직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금빛의 긴 머리카락과 푸른 눈동자, 산딸기처럼 새빨간 입술을 지닌 딸꾹 공주님은 무척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딸꾹 공주님은 당황할 때마다 재채기를 해요. 또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지면 배에서 소리가 나고요. 기쁠 땐 딸꾹질을 하고 슬플 때는 코를 훌쩍거렸어요. 참 이상한 버릇이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딸꾹 공주님이 나무에 달린 먹음직스런 사과를 따려고 하면 꼭 딸꾹 딸꾹 딸꾹질을 했어요. 꽃이 예뻐서 향기를 맡으려고 하면 계속 에이치 에이치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꽃잎이 땅에 떨어져 버렸고요. 나비 날개를 만져보려고 살금살금 다가가다 보면 꼬르르 꼬르르 나비는 그 소리에 놀라 나풀나풀 날아가 버렸지요. 시무룩해진 공주님이 코를 훌쩍거리자 정원에 있던 새들마저 날아가 버렸어요. 결국 정원에는 딸꾹 공주님 혼자만 남았지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아무 때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딸꾹 공주님이 무척 걱정스러웠어요. 왕궁 사람들도 모두 그 걱정뿐이었지요. 공주님에게 청혼하러 온 왕자님들은 딸꾹거리고 재채기하는 공주님을 보고 모두 허둥지둥 돌아가 버렸어요. 멋진 왕자님들은 우아하고 얌전한 공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요.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예쁜 아기도 낳고. 가엾은 딸꾹 공주님이 크게 한번 훌쩍거리자 성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어요. 생각도 못한 임금님은 딸꾹 공주님의 생일에 무도회를 열기로 했지요. 여러 나라 왕자들을 모두 성으로 초대하라. 그 중에 한 왕자쯤은 공주가 내는 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윽고 딸꾹 공주님의 생일이 되었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은 공주님은 사뿐사뿐 무도회장으로 들어갔지요. 멋진 왕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걸 본 딸꾹 공주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딸꾹질을 하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왕자님들이 모두 공주님을 쳐다보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아주 크게 재채기까지 했지 뭐예요. 그러자 왕자님들의 모자에 달린 깃털이 모조리 날아가고 망토도 바람에 날리는 깃발처럼 펄럭거렸어요. 놀란 왕자님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공주님이 그런 소리를 내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임금님은 왕자님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악단에게 왈츠를 연주하게 했어요. 그때 한 용감한 왕자님이 딸꾹 공주님에게 손을 내밀어 춤을 청했어요. 그런데 딸꾹 공주님이 너무 마음을 졸이는 바람에 배에서 왈츠보다 더 큰 소리가 났지 뭐예요. 딸꾹 공주님이 요란스럽게 내는 소리에 화가 난 왕자님들이 소리쳤어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귀가 이상해질 것 같군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왕자님들은 다 함께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개진 딸꾹 공주님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성 밖으로 나온 딸꾹 공주님이 훌쩍이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한 한 왕자님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멋진 왕자님을 본 공주님은 울음을 뚝 그쳤지요. 저는 이웃나라에서 온 뿡뿡 왕자라고 합니다. 무도회에 늦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름다운 공주님. 뿡뿡 왕자님이 허리를 굽히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딸꾹 공주님이 괜찮다고 말하려는 순간 배에서 먼저 소리가 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뿡뿡 왕자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웃어주었어요. 딸꾹 공주님은 더욱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재채기를 했지요. 공주님, 얼른 소원을 빌어보세요. 재채기를 하고 바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아,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딸꾹 공주님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린 뿡뿡 왕자님은 공주님도 자기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딸꾹 공주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대답 대신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답을 듣고 싶었던 뿡뿡 왕자님은 다시 물었어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공주님의 딸꾹질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딸꾹질을 할 때마다 마치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폴짝폴짝 위아래로 들썩였어요. 네. 대답을 하면서도 딸꾹 공주님의 딸꾹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딸꾹 공주님은 딸꾹질을 하며 뿡뿡 왕자님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갔지요. 수줍어서 얼굴이 빨개진 뿡뿡 왕자님은 눈썹을 찡그리며 입을 꼭 다물었어요. 바로 그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미안합니다. 당황한 뿡뿡 왕자님이 힘없이 말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행복한 순간이면 항상 방귀를 뀐답니다. 그 순간 끊임없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딸꾹 공주님과 뿡뿡 왕자님은 깨달았어요.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딸꾹공주님과 뿡뿡 왕자님은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들도 많이 낳았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고 딸꾹공주님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성 근처를 지날 때마다 새들의 노랫소리와 아기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딸꾹공주님의 딸꾹질 소리와 뿡뿡 왕자님의 방귀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지미와 풍선껌. 지미야, 6시에 예약해놨으니까 늦지 않도록 해라. 하얀이 의사 선생님은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걸 좋아하는 분이야. 하지만 엄마. 오늘은 우울한 날이에요. 지미에게는 정말 무섭고 우울한 날이지요. 치아 교정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맞아요. 지미는 이제 곧 요란한 찰사 장치를 이에 끼우게 될 거예요. 지미는 문을 열고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공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강아지 당가나스는 지미의 마음도 모른 채 장난을 쳤지요. 지미는 잔뜩 심통이 났어요. 얼굴이 좀 달라 보이거나 불편한 것쯤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참기 힘든 건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지미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랍니다. 그건 바로 껌 씹기. 지미는 껌 씹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미를 껌 씹기 대장 지미라고 불러요. 지미는 껌을 아무리 씹고 또 씹어도 지치지 않아요. 풍선껌으로는 멋진 묘기도 부릴 줄 알지요. 한꺼번에 풍선을 5개씩 불 수도 있는걸요. 지미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껌을 씹고 또 씹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축구를 할 때도 껌을 뱉지 않았어요. 야호!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입안에 껌을 몰래 숨겨두기도 했어요. 지미는 용돈을 받으면 항상 가게로 달려가서 알록달록한 껌을 먼저 샀어요. 집 근처 가게 주인 아저씨들은 모두 지미를 잘 알고 있지요. 오늘도 지미는 가게로 달려갔어요. 안녕, 지미.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널 위해 특별히 멋진 풍선껌을 준비해 뒀단다. 엄청나게 큰 풍선을 불 수 있는 껌이지. 밤에도 반짝반짝 빛을 내는 신기한 반짝이 가루도 붙어 있단다. 지미는 껌을 사서 얼른 공원으로 갔어요. 6시까지는 치과에 가야 하니까요. 치과에 가기 전까지 껌을 얼마나 씹을 수 있을까요? 지미는 서둘러 풍선껌을 입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먼저 3개를 넣고 또다시 3개를 넣었지요. 모두 6개. 지미는 껌을 한꺼번에 몽땅 씹을 생각인가 봐요. 얼마나 많이 넣었던지 양볼이 불룩 튀어나왔지 뭐예요.
지미는 풍선을 불기 시작했어요. 푸, 푸, 불고 또 불었더니 지금껏 불어본 그 어떤 풍선보다 더 커졌어요. 지미는 계속해서 풍선을 불었어요. 이제 풍선은 지미 키만큼이나 커졌어요. 조금 더 지나자 풍선은 너무 커져서 곧 펑! 터져버릴 것처럼 되었어요. 눈부신 햇살이 풍선을 비추자 커다란 풍선은 신기하게 반짝였어요. 우울한 기분이 차차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마치 두 발이 땅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가볍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지요. 바로 그 순간 지미의 몸이 두둥실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우와! 어머나! 지미야! 저거 봐! 우와! 마치 풍선껌이 커다란 열기구로 변해버린 것처럼 껌씹기 대장 지미는 하늘로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지미는 점점 높이 더 높이. 지미는 어느덧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공원 호수가 점점 작아지더니 동네도 지미의 집도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는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너무 놀란 나머지 아끼는 물병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정원을 돌보던 아빠도 지미를 보고 깜짝 놀라 새로 핀 꽃을 잘라버렸고요. 여동생은 치마에 아이스크림을 흘리고 말았어요. 껌씹기 대장 지미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이대로 달나라까지 날아오를 것만 같았어요. 지미가 마을 광장 위를 날아갈 때 저 멀리 하얀이 의사 선생님의 치과가 보였어요. 그러자 지미는 싱긋이 웃었답니다. 고소한 호두, 무서운 호두. 옛날 옛적 숲속 작은 집에 두 형제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은 날마다 놀고 먹고 잠만 잤고 동생은 날마다 열심히 일했지요.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어요. 동생이 언덕 위 호두나무 두 그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형, 고소한 호두가 누렁누렁 여물었어. 저 호두들을 따다가 겨우내 오독오독 호두파이를 구워 먹자. 동생은 신이 나서 사뿐사뿐 언덕을 올라가고 형은 귀찮아서 터덜터덜 언덕을 올라갔지요. 동생은 타닥타닥 호두를 땄어요. 하지만 형의 호두나무에는 아직도 호두들이 누렁누렁 주렁주렁. 동생은 딱딱 호두 껍질을 깠어요. 하지만 형의 호두들은 아직도 나무 위에 누렁누렁 주렁주렁.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형이 말했어요.
어차피 그냥 두면 땅에 떨어질 텐데 그만 따고 집에 가서 빨랑 밥이나 먹자. 배고프다는 형의 성화에 가시나무 숲을 가로질러 빨리 가기로 했어요. 두 형제는 어두컴컴한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때였어요. 바스락 쿵, 부스럭 쿵. 털은 삐죽삐죽하고 이빨은 뾰족뾰족한 욕심쟁이 트롤이 나타났어요. 킁킁.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지? 배고프다, 배고파. 내놓아라, 내놓아. 고소한 걸 모두 내놓지 않으면 잡아먹을 테다. 그러자 동생이 얼른 호두 자루를 풀어놓았어요. 여기 고소한 호두가 있어요. 트롤은 동생이 건네주는 호두를 으득으득 우적우적 남김없이 먹어치웠지요. 고소하다, 고소해. 세상에서 호두가 제일 고소하다. 트롤은 형에게도 호두 자루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배고프다, 배고파. 내놓아라, 내놓아. 고소한 호두를 내놓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을 테다. 하지만 형은 호두를 하나도 따지 않았는걸요. 트롤이 한 걸음 한 걸음 형에게 다가갔어요. 형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 순간 동생이 외쳤어요. 우리 형의 호두는 저기 언덕 위에 있어요. 제 호두보다 100배는 더 고소하답니다. 트롤은 군침을 흘리며 성큼성큼 언덕을 올라갔지요. 뭐야? 나무에 달려있잖아. 게다가 아까 먹은 호두랑 모양도 다른걸. 트롤이 화를 냈어요. 트롤님, 이런 호두가 진짜 더 고소한 호두라고요. 트롤님은 그저 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크게 벌리세요. 동생은 재빨리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형도 따라 올라갔지요. 트롤은 벌렁 드러누워 입을 쩍 벌렸어요. 자, 트롤님, 고소한 호두 내려갑니다. 두 형제는 호두나무를 마구 흔들었어요. 알사탕처럼 단단한 호두들이 와르르 탁탁, 돌멩이처럼 딱딱한 호두들이 우르르 툭툭. 욕심쟁이 트롤은 온몸에 아이 주먹만 하고 어른 주먹만한 혹들이 울룩불룩 나서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가시나무 숲으로 달아났어요. 무섭다, 무서워. 세상에서 호두가 제일 무섭다. 겨울이 되었어요. 부지런한 동생은 호두나무에 남은 호두를 모두 따고 껍질을 까서 잘게 부수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고소한 호두파이를 구웠지요. 하지만 게으른 형은 여전히 놀고 먹고 잠만 잤어요.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지? 배고프다, 배고파.
이번에야말로 고소한 걸 내놓지 않으면 누구든 진짜 잡아먹고 말 테다! 엄마와 밤괴물. 잠이 안 와요. 오늘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와요. 난 왜 그런지 알아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마 바람 때문일 거예요. 창밖에서 쌩쌩 불어대는 저 바람 소리.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잠이 안 와요. 더워요. 더워도 잠이 안 와요. 으슬으슬 추워요. 추워도 잠이 안 와요. 배도 좀 고픈 것 같아요. 배가 고파도 잠이 안 와요. 쉬도 마려워요. 정말이에요. 아주 급해요. 쉬가 마려울 때도 잠이 안 와요. 뽀뽀. 엄마, 자기 전에 뽀뽀해주세요. 한 번 더요. 한 번만 더요. 손 잡아주세요. 이불도 잘 덮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 주세요. 아주 잠깐이면 돼요. 엄마, 아직 불은 끄지 마세요. 아직이요. 이따가 밤이 안 무서워지면 그때 꺼주세요. 엄마가 비밀 얘기 하나 해줄까? 엄마가 너처럼 어렸을 때 밤에 무서운 괴물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니? 괴물이요? 정말요? 엄마도 괴물이 무서웠어요? 그럼 너무 무서워서 잠자러 가기 싫을 정도였어. 그런데 하루는 괴물 얼굴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기로 마음먹었지. 엄마가 괴물에게 소리쳤어. 야, 너 괴물이지? 아주 무시무시한 그 괴물 맞지? 저런, 나무로 된 내 이빨 좀 봐. 전부 흔들거리잖아. 왜? 그리고 내 머리 좀 봐. 꼭 흐느적 축 늘어진 미역 같아. 응? 긴 코는 어떻고 마치 부러진 나뭇가지 같잖아. 게다가 귀는 찌그러진 선풍기 날개 같아. 피부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 아이, 징그러워. 너는 거울도 안 보고 다니니? 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 내가 오늘 확실히 알려줄게. 정말이지. 괴물 넌 너무너무 못생겼어. 사람들이 널 보면 겁먹을 만큼. 만약 내가 너라면 거울 보는 것조차 겁날걸? 이 괴물아, 너는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겁주는 거지? 으헤이. 그래서요, 엄마? 괴물이 뭐라고 했어요? 괴물은 엄마 말을 들을 때마다 점점 작아졌어. 공만큼 작아졌다가 다시 까만 점만큼 작아지더니 그만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단다. 잔뜩 겁먹은 채 말이야. 그 뒤로 엄마는 한 번도 괴물을 본 적이 없단다. 와, 정말이요?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괴물아, 잘 자. 야, 꼬마 괴물, 너도 잘 자.